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분께서 이사를 간 집이 또 굉장히 무서운 집이었어요. 네, 그쵸. 네, 집에서는 가장 편안해야 되고 아무런 그럼요. 그런 무서운 게 없어야 하는 곳에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겪기 싫은 그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이치입니다. 김폭스예요. 오늘 이야기도 지인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이 국룰에 따라 이 사연의 주인공 이름을 똘비로 지칭하겠습니다. 그거 국룰은 아닌데 어느덧 대부분 그냥 귀찮으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똘비님,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살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인 똘비는 좀 신선한 대답을 저에게 들려줬었어요. 예? 이 똘비가 저랑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똘비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네. 그래서 신이 있기에 귀신도 존재한다. 난 신의 존재를 믿으니 귀신도 있다고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넌 귀신을 본 적이 있냐? 없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만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똘비가 이사간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뒤 저에게 들려주었던 사연입니다. 똘비가 제대한 이후에 똘비네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똘비네는 10년 넘게 반지하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이 좋아져서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똘비네가 계약한 집이 빌라였는데, 그 똘비네가 이사를 가게 될 그 집, 그 빌라 건물이 터가 굉장히 센 곳이다라는, 그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터가 센 곳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 대체로 안 좋은 기운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똘비네가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그 건물 3층에 살던 신혼부부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됐고, 예. 건강하시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지셨대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사를 오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다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터가 세서 그랬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밝혀낼 수는 없었죠. 또 똘비네 가족에게는 터가 세다는 소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있기에 귀신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고, 똘비네 가족들 역시 신앙심이 엄청 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터가 센 곳이다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도 않았고, 이사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거를 목격을 했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똘비는 이사를 간 그 첫날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집안에서 가족 이외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기척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사 온 이 집에서는 낯선 시선과 인기척이 막 느껴지더래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 마시러 갈 때 괜히 귀가 싸늘해지고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 불 끄자마자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고, 또 저는 혼자 있을 때 이상하면은 나와라, 너 어디 있는지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이렇게 말도 해보고. 예. 네, 그래서 저도 똘비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똘비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런 느낌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똘비와 그 부모님의 신앙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저도 그 친구네 놀러 가면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서 잘 때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터가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스한 곳에서 살던 똘비가 이사 온 이후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좀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무드 등을 잔뜩 사다가 막 거실, 화장실 앞 막 이렇게 놓고 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밝아지니까 좀 괜찮더랍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서 똘비가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되거든요. 정말 뜬금없었대요. 뭐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고3 이후로 한 번도 눌린 적 없던 가위에 눌리게 되니까 당황스럽긴 했는데 무섭지는 않대요. 원래 뭐 가위에 눌렸을 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움직여지지는 않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급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뿐이지 귀신의 그림자도 못 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뭐 이번에도 뭐 여느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 싶어서 가만히 가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가위를 눌려도 눈동자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쓱 바라봤는데 사람 형태를 한 검은색 물체가 침대 바로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네, 마치 탈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손을 옆으로 접었다 폈다 막 휘적거리고 방방 뛰어다니면서요. 게다가 분명 검은색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마치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가 친구들과 나눴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웃거나 춤을 추는 귀신은 정말 위험한 귀신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대요. 귀신이 웃고 있는 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걸 성공했다, 그 기쁨에 웃는 거다라는 걸 수도 있고, 또 귀신이 춤을 추는 건 이 무당을 조롱하면서 무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아 어쩌지 막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데 이 검은색 물체가 덩실덩실 계속 춤을 추면서 점점 똘비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제 바로 똘비 옆에 서서 더 격렬하고 신나게 춤을 추더래요. 이게 겁에 질린 똘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반사적으로 이 개씨야 쌍욕을 막 내뱉으면서 주먹을 있는 힘껏 휘둘렀대요. 근데 무언가 맞는 느낌은 전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가위가 딱 풀리면서 검은색 물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렇게 무서운 가위를 눌린 건 살면서 처음이었기에 뭐 정신이 없었대요. 뭐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니까 두렵고, 이게 꿈이든 가위든 이 두려움은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거 몸이 허해서 그렇다, 이거 환상을 본 거다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해봤자 믿지도 않으실 것 같고 꿈이다 하고 말 것 같아서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무서운 감정을 떨쳐내려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 하루를 지새웠대요. 다행히 또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마음 놓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 똘비가 오랜만에 그 친구인 현준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똘비가 문득 전날 밤 겪었던 그 가위 눌림의 얘기를 했는데 현준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야 똘비야, 귀신은 없어. 이 현준이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친구였거든요. 오, 강력하네. 네. 그러면서 현준이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는데 예. 야 똘비야, 가위 눌릴 때 그 보는 귀신들은 다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넌 귀신을 믿는다고 했잖아. 공포물 좋아하고 뭐 그래서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그 귀신들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는 얘 이런 새끼였지. 그래서 어차피 또 이 귀신 얘기를 더 해봤자 또 이상한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아가지고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현준이가 예. 너 루시드 드림 알지? 자각몽. 갑자기 이렇게 운을 띄우더랍니다. 이 현준이가 영화 인셉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난 뒤에 이 자각몽에 꽂혀있던 상태였어요. 관심이 많은 만큼의 그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로 자각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현준이가 똘비한테 가위 눌릴 때 자각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일부러 가위를 눌리게 해서 자각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야 똘비야, 너 만약에 또 가위 눌리면은 한번 도전해봐. 뭐 이러면서 이 자각몽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 이 똘비는
뭐 루시드 드림인지 자각몽인지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터라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근데 당장 어제 겪었던 그 가위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고 막 집중도 안 되더래요. 네. 근데 현준이가 하는 말 중에 이상하게 그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놀비야, 이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대. 이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은 이 자각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위에 눌린다? 이 귀신을 보기도 한데, 근데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바로 자각몽 진입하는 거야. 물론 이 뭐 현준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 말만은 뚜렷하게 계속 뇌리에 박혔대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똘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대요. 이 무드등 덕분인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덜 무섭고, 또 이 당시에 똘비가 연애를 시작하게 돼서 매일 행복한 꿈만 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 똘비가 여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멀리 다녀온 날이었는데, 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집에 와서 씻고 눕자마자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이제 잘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눈이 딱 떠졌는데, 뭐 방안은 고요하고 뭐 살짝 열린 창문 너머를 보니까 뭐 아직 어둡고 해서 똘비가 아 새벽이구나, 더 자야겠다 하면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예. 삐 하고 이명 소리가 들렸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대요. 그 순간 이제 그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다는 현준이의 말이 딱 떠오른 거죠. 똘비는 눈을 딱 감은 채 아 자각몽인가? 자각몽은 어떤 걸까? 꿈속에서 난 뭘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이왕 들어가게 된 거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뇌리에 박혔던 현준이의 말이 떠오른 거죠. 초보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두려움이 지속되면 가위에 눌린다.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몇 달 전에 눌렸던 그 가위 눌렸던 기억이 막 떠올랐대요.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웃었던 그 검은색 물체, 그 물체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삐 하던 이명이 딱 멈추더니 이 하면서 딱딱 끊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아 가위 눌렸네. 역시나 몸이 또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똘비는 억울했대요. 자각몽을 시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명이 들렸으며 하필 또 그 순간에 두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이 억울해하면서도 똘비는 가위를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몇 달 전에 눌렸던 가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똘비가 가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인다, 호흡에 집중한다, 기침한다, 얼굴을 찡그린다, 의지가 되는 존재를 떠올린다 뭐 등등의 그런 방법들을 떠올리며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발 아래쪽에서 시선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누가 자기 발 아래쪽에 서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계속 가위를 풀었어야 되는데 똘비가 하는 말이 눈을 안 뜰 수가 없었더래요. 뭐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서요. 그 시선의 정체를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존 본능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눈동자를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시선이 느껴졌던 발 아래쪽을 확인해 봤대요. 이 원래 누운 상태로 고개를 들어 발 아래쪽을 보면 스탠드 옷걸이가 보여야 하는데 그 옷걸이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또 서 있더래요. 오.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 그림자 같은 형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가 점차 뚜렷해지더랍니다. 후드라고 할까요? 그 중세시대 마법사들이 막 주로 쓰는 그런 후드 있잖아요. 알죠. 얼굴 네. 잘 안 보이는 거. 네네. 그 막 외국 사신들이 주로 입는 그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창백한 피부의 외국인이었고, 이 조커처럼 이제 입술이 길게 찢어진 상태였고 눈은 후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는 게 그 존재를 발견한 순간부터 눈동자도 움직여지지 않았대요. 똘비가 하는 말이 이 진짜 무서운 상황, 두려운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문을 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문을 막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끊어가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마치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막 속삭이는데 예. 똘비는 그 존재가 뭘 하는지 알 것 같았대요.
그 수상한 존재가 지금 똘비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 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고 있다. 아, 네. 그게 막 속삭거리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멈추니까 합장하고 있던 귀신이 씩 웃으면서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이렇게 놀리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게 겁에 질리니까 가위를 푸는 방법도 시도를 못하겠고 네. 그냥 소리를 질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제 엄마를 불러야겠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뭔가 나와도 엄마 이렇게 소리가 새는, 분명 똘비는 크게 외치지만 계속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똘비가 소리를 지르려고 행동을 하면은 그 존재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이 섬뜩해가지고 순간 소리 내려던 걸 멈추니까 그 존재가 다가오던 걸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또 소리를 내니까 다가오고 멈추니까 또 멈추고, 똘비가 충격을 먹고 이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라면서 또 미친 듯이 웃어대더랍니다. 이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대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다시 엄마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그 침대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존재의 손이 무릎을 살포시 붙잡았는데 그 무릎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에 이제 소름이 돋고 진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막 써서 몸을 딱 일으켰는데 그 순간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불을 켜고 방문을 열고 나갔대요. 근데 똘비 어머니가 늘 거실에서 주무시거든요. 이 소파와 TV 사이에서 이불을 펴고 주무시는데 오늘도 어머니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이게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혼자는 못 자겠고, 그래서 똘비는 하는 수 없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 딱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또 드렸대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 일하고 막 연애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서 닭백숙을 일주일 내내 해주시더랍니다. 이 똘비는 신과 귀신을 믿지만 귀신을 봤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체력 관리와 또 일과 연애를 하면서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했대요. 신기하게도 이 신앙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체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인지 뭐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었대요. 그렇게 한 2-3개월 정도 뒤였나? 그동안 이 똘비가 출장을 자주 다녀오고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일만 계속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난 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 밥 먹어야지 하시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밥 생각도 없고 나 그냥 안 먹고 잘래 라고 말하니까 또 어머니가 왜 많이 피곤해? 밥 조금이라도 먹지 라고 하시면서 방문 앞까지 따라오셨대요. 근데 똘비는 진짜 차가운 소리로 엄마 나 진짜 그냥 쉬고 싶어, 나 냅둬 하고 어머니 돌려보내고 곧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대요. 근데 뭔가 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해서 핸드폰으로 노래도 틀고 방불도 켜놓고 자자 해서 불도 안 끄고 눈을 감고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신께 기도도 드리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삐 하는 이명이 다시 들리더랍니다. 또 다시 가위에 눌리고 싶지 않아서 이 똘비는 최대한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 말만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되뇌었대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세상에서 대학 그 시험 봤을 때만큼의 간절함을 갖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이명이 툭 하고 멈추더래요. 소리도 안 들리고 시선도 안 느껴지고 분명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괜히 이 순간에 겁을 먹었다가 또 과위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손가락부터 이제 움직여 봤답니다. 되네. 손가락이 까딱거려지고 심지어 주먹까지 쥐어지더래요. 그래서 발가락도 움직여 보니까 된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가위 안 눌렸다 이렇게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눈을 떴는데 다행히 방 안에는 다른 존재는 없었고 핸드폰을 보니까 저절로 꺼진 것 같았고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위 눌릴 뻔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게 그 노을처럼 따스한 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눈에 어떤 필터를 씌운 것 마냥 거실이 그냥 주황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더래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네, 그냥 전체가 꿈에서 보면은 회색 화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황빛 화면이 됐더래요. 보시면은 어머니가 TV와 소파 사이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데 그 어머니 옆에 있는 기다란 소파에서 낯선 사람 6명이 나란히 앉아있더래요. 딱 보자마자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다들 자는 시간에 가족들 말고 누군가가 자기 집 소파에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똘비가 나오니까 똘비를 쓱 고개를 돌려서 똘비를 바라보더래요. 근데 그 존재들을 보는 순간 저 존재들이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할 것만 같았고 또 머릿속에서 한편으로는 귀신을 봤으면 모르는 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답니다. 똘비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 존재들을 못 본 척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방에서 나와 이제 과자나 먹어야겠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파 쪽을 향해 걸어갔대요. 보시면 소파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똘비네가 과자 같은 간식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자를 먹으러 가는 척 걸어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존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검은색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이었고 다 아는 얼굴이었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똘비가 살면서 미워했던 또 증오했던 실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 존재들은 이제 똘비를 보면서 이 상황이 막 재밌다는 듯이 소리 없이 막 웃고 있더래요. 입만 벌린 채로. 이게 무서운데 모르는 척을 해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척 고개를 또 돌리고 계속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딱 어머니와 소파 사이를 지나게 됐을 때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그 존재가 목에 옛날 사진기 같은 거를 걸고 있었는데 그걸 쓱 들면서 똘비를 찍으려고 하더래요. 똘비가 그 순간 이거 사진 찍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걸음을 이어가는데 베란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뒤에서 아니다. 그냥 이 여자를 찍을까? 이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울컥하는 감정이 막 들어서 이제 곧바로 뒤를 돌아서 꺼지라고 이 새끼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나가 씨발. 야, 너 그거 내려놔. 진짜 이 새끼 쳤나? 이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똘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로 못된 말들을 막 분노에 찬 상태로 내뱉었대요. 그러자 그 6명의 존재들이 그런 똘비의 모습이 너무 재밌다는 듯이 막 박수도 치고 배꼽까지 잡으면서 막 웃어대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소리를 크게 키워서 뭘 웃어? 나가라고! 나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6명이 웃던 걸 동시에 딱 멈추고 서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교환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계속 바라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 가운데에 그 사진기를 들고 있던 그 존재가 이 똘비가 가장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친구,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이 사진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로 아깝네 하면서 휘휘 웃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존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란히 현관문 쪽으로 향했고 똘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현관으로 향하는 그 존재들에게 계속 욕을 했대요. 계속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존재들이 계속 입맛을 다시면서 똘비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똘비는 계속 뭘 보냐고 꺼지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대요. 그렇게 그 존재들이 전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똘비가 현관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딱 감았다 뜨는 순간 천장이 보이더래요. 뭐야? 꿈인가?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데? 심장은 여전히 흥분된 채로 빠르게 뛰고 있고 막 식은땀 계속 나고 있고 이 소리를 지른 후에 느껴지는 목의 통증도 여전했고 이게 꿈이면 이게 다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거실은 어두웠고 불러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다가 깨신 목소리로
아, 엄마 어제부터 할머니 댁에서 며칠 있겠다고 했잖아. 지금 할머니 간호하는 중이니까 내일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분명 똘비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반겨주셨잖아요. 예, 똘비는 밥 먹고 자라는 그 엄마의 말을 거절했던 순간에 느껴졌던 그 죄송함까지 여전히 기억하는데, 똘비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마음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아침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할머니네 가려고 짐을 챙기시던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이 집에는 똘비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와.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PC방으로 무작정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깨어있을 만한 장소가 PC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PC방에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집이 좀 포근해진 기분이 들었대요. 전에 살던 반지하 집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6명의 존재를 똘비가 내쫓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이나 인기척 그런 것도 안 느껴졌고, 7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7년 정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선이나 인기척 이런 건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날 이후로 가위도 눌리지 않았고, 뭐 악몽을 꿔도 뭐 이제는 공룡, 좀비 이런 거에 쫓기는 정도이지 귀신은 또 나오지도 않았대요. 이 이야기가 그 친구가 일을 겪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시들모 참여하려고 정확하게 다시 기억을 해보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에 겪었던 일이 네. 가위였는지 악몽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현준이가 말했던 자각몽이었는지 네. 잘 모르겠대요. 그 잠들기 전에 만났던 어머니의 정체가 귀신이었을까 싶다가도 아니다.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다 라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살면서 처음으로 본 귀신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똘비는 이제 그때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네. 조금 이제 신기한 일이 있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건데, 네. 똘비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날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있다고. 근데 그 다음날이었나? 어머니가 장을 보시러 가다가 네. 사고를 당하실 뻔했대요. 근데 정말 차량이 어머니 앞으로 지나갔고 어머니는 넘어져가지고 그냥 들키신 정도? 바닥에? 네. 이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너가 내쫓아서 그 어머니 사진 안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한번 믿으면 자기는 계속 믿을 것 같아서 그냥 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똘비한테 물었어요. 똘비야, 그러면 너 지금도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신이 있기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귀신은 없다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 픽 묻더니, 복수야, 내가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 그러면 귀신도 내 눈에 안 보여야겠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 그게 내 정신건강에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끝내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폭수님 어마무시한 분이구만. 아닙니다. 이야,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와, 이분은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잠시,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볼까가 없네요. 김폭수님은.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폭스님께서는 스님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뒤에 닉네임이 이제 스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님자를 네네. 항상 붙여서 이제 스님이 아니시고, 일반 또 참여자 분이신데, 와, 역시 사실상 가위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무섭거나 몰입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와, 이거는 근데 김폭스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예, 앞으로도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김폭스님의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가위눌림이나 꿈 이야기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흥미를 갖기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폭스님께서 정말 잘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여자 동기 순자랑 가는데 네. 주변시 때문에 옆이 살짝 보이잖아요. 순자도 같이 왔잖아요. 얘는 이미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심코 거기를 봤는데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자, 최부기와 함께하는 대놓고 온 손님. 자, 대놓고 온 손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여기 시작 전에 네네. 본인이 누구시죠? 저는 SBS 공채 14기 개그맨이고요. 유튜브 동네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최부기입니다. 최국이 아니고요. 최부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 최부기를 검색하시면 네네. 나오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부기님께서 네네. 겪으신 거나 또 동료 지인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이 겪은 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튜버 할 당시에 네네네. 뭐 동네놈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채널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유튜버들이 겪는 진짜 또 무서운 일들이 있거든요. 강서구 쪽에 네. 옥탑방 살 때 옥탑방 살 때. 혼자 옥탑방에 살았어요. 그 동네놈들 초창기에. 그때는 이제 월세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네. 옥탑방에 살게 됐는데 그때 겪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건빵님이었나요? 시골 차박 이야기. 네. 저희 시들무. 네네. 시드무에서 그 차 안에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 쳐다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남자분이었다고.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현듯 그때 생각났던 게 제가 유튜버를 처음에 할 때 네. 그때는 막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뭘 가려야 되고 뭘 빼야 되고 뭘 편집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 주소가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화면에 그 잠깐이라도. 잠깐이 아니라 대놓고? 대놓고. 아이고, 대놓고 노출이 됐는데 옥탑방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 주소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에? 네네. 통장이 안 적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열어봤는데 수제 비누랑 수제 비누. 네, 수제 비누랑 간식이랑 이제 오빠 맛있게 드세요 라는 그런 편지. 어휴, 무섭네. 이게 그때는 섬뜩하다보다는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쓰기는 조금 꺼려지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게 옥탑방이 진짜 방음이 잘 안 돼요. 누가 하루는 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똑똑똑 하길래 우리 집인가? 그 TV 소리를 조금씩 줄였어요. 똑똑똑 하면서 뭐라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TV를 아예 끄고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오빠 이렇게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우리 집 주소가 노출돼서 누가 찾아왔나 보다. 뭐 팬이든 아니면 뭐 시청자든. 근데 최근에 그 건빵님 시골 차박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떨고 계셔 지금. 입이 떨려요 지금.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왜냐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예. 남자가 여자 네. 목소리를 흉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예. 그 옥탑방이 문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옥상에 올라오면 있었죠? 부엌 쪽 가면 큰 창들이 있는데 네. 하필 또 거기가 고장나서 이게 안 잠겼어요. 네. 근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렇게 혹여나 뭐 유튜버를 시작하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주소나 차 번호나 이런 거를 꼭 가리셔라. 이런 거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라서 에이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누가 찾아오겠어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누가 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했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가리셔야 돼요. 네.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도 많은데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유튜브를 하면서는 네. 그래서 조심하셔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요. 부기님이 어쨌든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귀족님 중 한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귀족님들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난 귀신을 믿진 않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 다 그냥 허구라고는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믿고 이거를 좀 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저희 채널 안에서도. 네. 근데 저는 부기님한테 귀신 믿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것 같다 저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또 믿게 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계기가 궁금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거는 제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21살 때 이제 군대에 가서 가위를 많이 눌려요. 그때 또 당직 근무도 많이 서고 막 작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위를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저희가 구막사라고 하죠. 평상 이렇게 양쪽에 있고 복도 있고 이런 막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침대에 있는 신막사로 이전을 해요. 예. 드라마 신병 보시면은 맞죠. 그 부족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분대장이어가지고 분대장 침대는 그 총기함이라고 하죠. 총 넣는 그 총기함 앞에 분대장 침대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옆을 돌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처음 눌리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많이 눌렸는데 기억에 남는 가위 중에 하나였던 게 누가 손가락으로 등을 세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세게.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정도로 너무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가해를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한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총기함 쪽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봤던 게 이제 웬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총기를 제 등에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죠. 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더 무서웠던 거는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우비? 네. 판초우이죠? 네, 판초우이. 판초우이를 입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국방색이잖아요. 네, 얼룩덜룩한 거. 제가 봤던 거는 그냥 아예 황토색. 처음 본 판초우이였고. 그거 훨씬 옛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좀 밝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총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무서움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가위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상황인지 그 막 이렇게 누르기 아프니까 그래서 가위에 깼는데 그 아픈 게 굉장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깨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뭐 짧은 그런 이야기였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은 가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루는 그 당직 근무를 서잖아요. 당직 근무를 쓰면은 이제 다음날 근무 지침이라고 해요. 밤샜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죠. 그죠. 다 이제 일과하러 나가고 이제 저 혼자 커튼 닫히고 어둡게 한 다음에 이제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자는데 가위가 또 확 눌린 거예요. 그 느낌이 있지. 그래서 확 오는 거. 이게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맞죠. 이게 확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 눌려서 가위 눌렸구나 하는데 두 번째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느낌을 받는 가위였거든요. 그것도? 네. 누가 발목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는데 이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이게 가위만 눌리면 그냥 눈 감고 무시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시선을 갔는데 이게 조금 생뚱맞았던 게 웬 여자가 제 침상 밑에서 발목을 양손을 꽉 잡고 있는데 제가 아는 애인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이게 제 대학 동기 여자인 돌순이라는 여자가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고 있으니까 생김새는 어땠는데요? 창백한 모습에 평상시 옷을 입고 있고 그건 제 발목을 세게 누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오. 돌순인 거예요. 제 네. 학교 네. 동기 여자애. 그래가지고 이게 아는 얼굴인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가위에 깨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군 생활할 때 신종플루라고 그게 한번 크게 터져서 저희 휴가를 한 9개월인가 못 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만 계속 지냈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또 싸이월드라고 하죠. 네. 싸지방에서 이제 싸이월드를 하다가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 똘순이가 그때 나왔던 게. 예. 그래서 그 싸이월드 그 친구 방명록을 들어가 봤는데 이건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네. 똘순이를 좀 추모하는 그런 방명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이게 바깥에는 소통도 못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약간 이런 생각에 이제 순자라는 다른 대학 동기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 똘순이가 작년에 뭐 심장마비로 안 좋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나타난 거지? 그러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49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보고 싶은 사람들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돌죠, 한번. 그 똘순이가 제가 일병 휴가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못 보고 그래서 보러 온 게 아닌가 많이 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나중에 한 얘기가 똘순이가 사실은 스스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럴 수 있지. 일병 휴가 때 갔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 해주고 조금 말 한마디라도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로 보러 온 것 같구나. 이게 제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장례식장을 못 갔기 때문에 진짜 친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보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던 제가 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챙겨야겠다. 아, 예.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네. 되게 친했던 사이여서 그 뒤로도 꿈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네, 많이 나오고 같이 놀고 저희 또 동기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많이 또 아끼셨나 보네, 생각에. 네네네. 그러니까 49제 그 짧은 시간이겠죠. 영가들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안에 내가 원래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때부터 사실 좀 영가가 있다라고 믿게 된 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똘순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래도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일반적인 가위랑 좀 다르네. 왜냐면 네. 대부분 일반적인 가위 눌림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리고 으아 무서워 아우 귀신 보고 끝나요. 네네네. 근데 현실이랑 이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일 때 이거 귀신이라는 존재가 말로만 들었지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 이게 모르겠어요. 좀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걸 또 처음 느껴봐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셨고 네네네. 지금은 현재 개그맨 플러스 유튜버까지 네. 같이 하고 계신 건데 개그맨 시절 때 좀 직업괴담 느낌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개그맨 시절 때라기보다도 지망생 때. 네네. 개그맨 지망생 때. 제 개그 소극장이 있었는데 이게 소극장이 굉장히 괴담이 많아요. 네. 정말 많죠. 네. 귀신들이 또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실제로 우차사 선배들 중에서도 그 극장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아, 우차사 선배님. 예. 네. 뭐 커튼 밑에서 아이 발을 봤다.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개그하던 네. 형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형을 네. 만석이 형이라고 할게요. 만석이 형. 네, 만석이 형. 만석이라는 이름 자체를 오랜만에. 네, 네. 만석이 형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형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저희는 식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제 식권 한 장, 식권 2장 이래서 집이 먼 사람들은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잡니다. 실제로. 네. 숙식을. 네. 근데 또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짬이 있는 형들은 대기실. 그 다음에 조금 짬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객석 밑에 매트 깔아놓고 자고. 네. 음향실에다 매트 깔아놓고 자고. 하는데 이 만석이 형은 특이하게 네. 무대 위에 원터치 텐트인가요? 그거? 아, 거기 위에 꼭 네. 무대 위에서 잔다. 공연을 하는 것처럼 마치 아, 자는 것도 네. 공연하는 것 마냥. 그걸 딱 펼치고 자는 형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없었어요. 저도 항상 많이 자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없었고 그때 공연 끝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형들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돈이 없으니까 과자랑 뭐 지퍼 몇 개 사와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네. 그날도 이제 만석이 형이 원터치 텐트를 딱 꺼내서 딱 펼친 다음에 무대에서 자는데 이제 그날은 대기실에 형들이 다 들어가 자고 만석이 형만 그 무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극장이 빛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불을 다 끄면은 엄청 깜깜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게 시야가 적응되면서 이게 조금씩 보이는데 그날도 만석이 형이 자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가위가 눌린 게 아니래요. 그럼요. 자고 있는데 그 음향실, 조명실 쪽으로 가는 쪽이 이제 객석 가운데 계단이 하나 있어요. 계단이 쭉 길게 놓여져 있는데 누가 자꾸 와당탕탕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우당탕탕 계속 소리가? 우당탕탕. 근데 지금 시간에는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일 뿐더러 지금 다 만취돼서 지금 대기실에 자고 있는데 예. 누구지? 누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실눈을 살짝 떴대요. 근데 그 계단을 어떤 여자가 막 실실 쪼개면서 예.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막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기괴한 모습이었대요. 그게. 어떤 거입니다. 그냥 되게 실실 쪼개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꽤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가위가 눌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고 저런 모습은 지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었대요. 본인 스스로. 근데 그 형이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희가 여름 시즌이 되면은 귀신 코너 같은 걸 해요. 아, 남양 특집 이런 걸로? 공포 코너 같은 걸 하나 하는데 네. 그때 당시 했던 코너가 음향실 쪽에 소복 같은 걸 입고 있다가 그 관객분들을 놀래키는 이벤트 같은 느낌이죠? 네. 놀래키는데 그 모습이 음향실에 숨어있다가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거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행동을 했었으니까 공연 때 그거를 진짜 귀신이 따라하는 거죠. 귀신이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막 혼자 좋아하는 그 여자를 보는데 저희가 막 알고 있는 그런 소복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고 되게 평범한 목장의 여성분이었다고 하는데 네.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외부인이. 그때 당시에는 여자 단원도 많이 없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이제 귀신들이 모인다라고 맞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신 코너를 하면은 그 귀신들이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뭐죠? 그 귀신은 그 행동을 할 때 쪼갠다 표현하셨는데 엄청 웃으면서 행복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근데 관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무대에서 자고 있던 만석이 형? 그분이 그 귀신에게는 관객일 수 있는 거죠. 딱 한 명의 관객.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본인들을 따라하는 게 조금 가소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해. 이런 광기나 아니면 이런 기괴함은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부기님은 네. 거기서 만약에 불 다 끄고 네. 하나도 켜지 않은 채 네. 자라 하면 잘 수는 있어요? 굳이 예. 그죠? 왜 굳이 거기 네. 자야 되나? 근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못 자요. 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귀신이 다 무서울 순 없지만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장난을 좀 칠 것 같아서. 그럼 누가 이제 하루에 네. 거대한 금액을 준다고 하면 그럼 자죠 그거. 그거. 근데 표현을 다시 해드리자면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소리를 내서 웃는 게 아니라 표정만. 잠깐만 소리도 없이 그 예. 표정으로만 광기를 보여주네. 예. 그러니까 이 타박타박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고. 아, 이게 왜 귀신 같냐면 네. 사람이 뭔가를 제작을 하거나 연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웃어 소리 내면서 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은 다르네. 그쵸. 그 소리가 묵음 처리되는 건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 그쵸. 예. 저는 영적인 존재를 믿으니까 좀 귀를 담아 들었고 예. 보통 사람들은 좀 무시했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그 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나 진짜 이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네. 겪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돌비님한테 네.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네네. 제가 살면서 그 귀신이라는 형태를 제대로 본 게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본능적으로 네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거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었다 네. 라고 했던 경험을 하신 적은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그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볼게요. 네. 이 이야기는 2007년도 제가 20살이 돼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선명하게 봤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제 학교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학교가 예술대학을 갔는데 제가 개그맨이 꿈이다 보니까 어디 학교를 가지 하다 이제 예술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학교는 좀 시골에 학교 하나 있고 가게 하나 식당 하나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원룸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의 학교였는데 이게 뭐가 없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던 애들이 거기 gat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술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때는 또 이제 음주가무를 또 20살이 되고 근데 또 돈이 없어요. 네, 다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거의 이제 누구 한 명이 표적이 돼서 그 친구 원룸으로 이제 모이죠, 많이. 뭐 저도 많이 표적이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원룸촌이 막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원룸이 그쪽이 이제 가로등도 없고 좀 외져 있어요, 조금. 다른 원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외롭게 있는 느낌? 그런 원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모일 때는 이게 여자 동기들은 또 혼자 가기 무서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거기가 진짜 음산해요, 밤에. 시골이다 보니까. 무덤가도 많고, 막 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거기 식당 이모가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 동네가 1900년 초에 배랑 살? 사건이 있었구나. 네, 그런 사건이 있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애들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끝에 있는 원룸은 더 무서우니까 거기서 모일 때마다는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날도 이제 거기서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집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학교 동기 순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같이 가자. 나와라. 알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원룸촌 모여있는 데서 그 끝에 있는 원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구조가 특이했던 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의 입구예요. 입구를 들어가려면은 건물을 돌아야 돼요. 그 반대편에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논밭? 진짜 무섭겠네. 네, 진짜 분위기가 살벌하겠네, 거기. 진짜 무서운 약간 그런 위치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원룸에서 새어나오는 조그만한 불빛으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같이 여자 동기랑 순자랑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를 꺾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정면을 보면 그 주변시야라고 하나요? 주변시 있죠? 네, 주변시 때문에 옆이 살짝 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큰 하얀색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뭐야?
하얀 쓰레기 봉투인 줄 알고 무심코 거기를 봤는데 그 조선시대 때 있던 그 하얀색 저고리랑 그 하얀색 치마인데 네. 그 한복이 아니라 그 조금 두꺼운 재질의 그거 아시나요? 혹시? 아, 알죠. 뭐 겨울에 입는 것 같은 느낌. 예. 한복? 그걸 입으신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 계시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러고 있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네, 그죠? 새벽 시간대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쪽 주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행색이 조금 요즘 사람 같지 않았던 아, 이게 뭐지? 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아직까지도 이게 18년 전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너무 충격적이고 네. 진짜 이거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진짜로 진짜 털 다 섰네. 진짜 예. 네. 이거를 보여 털이 많지는 않으신 분이거든요. 아, 네, 털이 다 섰어요. 그 짧은 털까지 다 섰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그 영화나 이런 데 봐왔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귀- 우리들이 예, 아는 그런 귀신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게 코 밑으로 이게 다 뭉개져 있었거든요. 이게 얼굴이 학원 자체가? 하관 자체가 다 뭉개져 있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이. 눈은 어때요? 그럼. 눈은 멀쩡하신데 이게 코 밑으로 다 이게 뭉개져 계신데 이게 지금 살아 계실 수 있나? 오, 예. 지금 이게 뭐지? 이런 너무 무서운 입장에서 순자도 같이 왔잖아요. 그 순자도 본 건가? 이게 나만 보이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자를 봤는데 네. 얘는 이미 기절했어요. 완전 기절한 상태였고 예. 저만 그 할머니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아직도 그 순자라는 친구랑 연락을 하면은 제가 아직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진짜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예. 진짜 무서우면 억소리도 안 난다. 도망도 못 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망은 쳐지나요? 근데 이게 어. 저를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드니까 이러고 있다가 바로 튀어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냥 멀쩡한 모습의 귀신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게 뭉개지는 게 이 사람의 심리가 공포가 조여오면은 또 많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뭉개지는 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일단 원룸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순자한테는 아직도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가게 된 거구나.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예. 아, 이게 본능적으로 딱 모든 생각이 차단되고 살자. 예, 일단은 살자. 도망가자. 일단 살자도 있었는데 네. 일단 사람을 많이 불러야겠다 라는 생각 들어서 원룸 문을 다 뜯어주겠어요.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하고 이제 애들이 뭐 우왕좌왕하죠. 이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순자가 쓰러졌다. 큰일 났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가는데 솔직하게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자를 업고 원룸으로 들어와서 네. 막 뺨도 때리고 물도 뿌리고 이래서 정신 차렸는데 이게 근데 얘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건지 아니면 나랑 같이 본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얘가 일어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네. 막 울길래 보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고 애들이 나 할머니 귀신 봤다고. 봤네. 예, 그냥 같이 본 거예요. 보고 진짜 바로 기절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봤다라는 것조차도 무서웠고 그 애들이 갔을 때는 그 할머니는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다고. 그리고 그걸 보는데 이제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은 네. 인간의 본능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겪어본 사람 예. 공감할 거다.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알아봤어요? 할머니 귀신을 봤어. 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너 할머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그거를 자세하게 본 건 아니고 네. 그 친구는 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고 혼절을 해봤구나. 그냥. 자세히 본 건 저만. 진짜 이게 그냥 이게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잘 전달을 해주고 싶거든요. 예. 뭉개진다는 게 으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뭉개지는 느낌? 으깨져 진행형으로 하는 거예요? 으깨져 있는데 뭔가 피가 철철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쉽게 표현하면은 차르 인형 네네네. 그거를 이제 짜부해 놓은 느낌? 좀 기괴한 모습에.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주행량이지. 이거는 일단 도망 안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썩어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게 확 일그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얼굴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봤을 때. 근데 네. 이제 그 이상 좀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그 느낌을 낸 거죠. 차르기 이렇게 막
이게 물려있는 것처럼. 뭔가 가격을 당했는데 네. 피는 안 났어요. 피 같은 건 안 보였는데 저는 좀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냥 그 학원에만 좀 집중이 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 이런 건 아예 들어보신 거 그 자세에서 그냥 고개만 드셨고 이게 저 모르겠어요. 이게 막 덜렁덜렁 돼서 그랬던 건지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이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걸 보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처럼 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네. 혼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잠깐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혼절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절한다는 게. 근데 그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기절을 했을 때는 그게 잠깐 그냥 끊긴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보는 현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강제로 끊기는데 도망칠 수 있는 그 용기도 대단하시네.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진짜 그 상황에서는 도망 안 치면은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격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살기를 느끼셨구나. 예, 좀 살기가 좀 느껴졌어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조금 살기가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얼마나 그 당시가 생각이 나셨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그 털이 좀 짧으신 편이긴 한데 털이 막 진짜 예, 아까 보셨잖아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본인들 이야기 실제 겪은 거 할 때는 쫙 써요. 맞아요. 이야기 할 네. 때마다 써요. 네. 이게 그래서 아직도 그 순자랑은 대화할 때 미안하다고. 널 놓고 가서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예.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긴 어디지? 막 이러셨을까? 아니요, 그때 애들이 업고 업고 들어와서. 업고 들어와서 막 깨우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 막 울면서 할머니 귀신 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전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본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나, 이거를 지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시진 않았네. 그쵸.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보자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는 절대 못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네.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애들은 할머니는 안 보였대요. 그 들쳐 업고 들어온 애들은 네네. 할머니 없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원체 또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 에피소드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랑 순자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딱 모습을 봤으니. 네. 그 귀신을 안 믿을 순 없겠네요. 그쵸. 경험을 제대로 하셨으니까.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유명해요, 사실. 그 약간 지금 이거 혹시 막 보여드려도 되나? 그 동네 로드뷰를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여기 어디야? 그냥 이런 느낌의 전북이네요, 전북. 네네. 전라북도에. 네네. 이야, 굉장히 또 섬뜩한 일들이 많으셨다. 오늘 이야기들을 그래도 꽤 길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오늘 부기님께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여러 가지 뭐 유튜버 할 당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 개그맨 소극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또 우리 귀족분들께 좀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맞죠? 네. 네. 여기서 뭐 더 살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거나 그쵸, 네.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부기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부기님께서 다시 한번 거의 세뇌 수준이거든요. 저는 대놓고 온 손님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강제로 하게 하되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을 하며 그 대신 본인을 자유롭게 피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네, 잘해요. 네. 유빈님이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강제로 이제 가둔 다음에 이야기는 해야 돼. 그쵸. 그렇지만 네. 그의 대가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 PR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뭐 유튜브 채널 동네 놈들과 붕신에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SBS 14기 공채 개그맨 최부기라고 합니다. 최부기 네. 본명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틱톡에서도 제 이름 치시면은 뭐 네.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나와요. 예. 거기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오늘 빨리 이게 계속해줘.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